안녕하세요. 찹쌀여우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오늘은 찹쌀여우가 어떤 걸 읽어볼까 했는데요. 보니까 여러분 혹시 필리핀이 이혼이 불법인 나라인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약간 종교적인 그런 개념들이 좀 있어서 낙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금지를 하고 있다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혼도 안 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나름대로 자율적인 나라라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읽어봤는데요. 저 같으면은 되게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살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필리핀이 이혼이 불법이었는데 합법화 시킨다는 내용이 있어요. 합법화를 시킨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진짜 가능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재미로 읽어보는 뉴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분이 이제 기사 내용을 쓰셨는데요. 바티칸을 제외하고 이혼이 불법인 유일한 나라 필리핀에서 이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여성 인권단체는 하원 통과에 환호하고 있지만 보수적 성향의 의원들과 종교단체들은 이혼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어 상원 통과와 실제 합법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필리핀 뉴스 에이전시와 홍콩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지난 22일 제3 독회에서 이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찬성 131표, 반대 109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2018년 이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가 상원에서 좌절된 이후 6년 만에 다시 통과한 것이다. 인구의 약 80%가 카톨릭인 필리핀은 종교의 영향으로 낙태와 피임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혼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에서 무슬림은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무슬림 개인법에 따라 무슬림인 필리핀 국민만이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그 외에 부부가 법적으로 완전히 갈라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혼인 무효인데 소송에 수년이 걸리는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아 일반 서민들은 엄두를 내기 어렵다. 지난 2018년 이혼 합법화 법안이 찬성 134표, 반대 57표로 통과된 것과 달리 이번 법안은 근소한 차이로 통과했다. 이혼 합법화 법안인지라 해당 법안의 초안을 작성한 에드셀라 라그만 의원이 현지 매체에 이혼 사유는 제한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당사자의 남용과 공모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적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듯 여전히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려도 이혼이 불가능한 필리핀의 현재 상황에선 여성을 학대적인 관계로부터 해방시키고 존엄성과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이 법안은 또 다른 희망이다. 로비단체 오늘날 필리핀을 위한 이혼은 우리는 축하할 준비가 됐다. 다음 단계는 8월에 있을 상원 청문회라며 하원 통과 환영과 함께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 인권단체들은 현행법에 따라 혼인 무효와 법적 별거가 가능하지만 두 가지 모두 제한적이고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기혼 남성은 사진과 같은 정황 증거만으로도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기혼 남성들은 다른 여성과 같은 집에 살거나 다른 여성과 부도덕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혼인 무효 사유가 제한돼 있고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불이익을 겪게 된다며 현행법은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보수적 성향의 의원들과 종교단체의 압력으로 상원 통과에서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의 알베르토 위 주교는 국회의원들이 이혼 법안을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 대신 결혼을 지원하고 가족제도를 강화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복지를 보호하는 정책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혼을 조장함으로써 우리는 사회의 결속력을 무너뜨리고 도덕적 가치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혼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조엘 빌라누에바 상원 의원도 이혼 합법화 대신 혼인 무효화 소송 비용을 낮출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필리핀에선 혼인 무효화를 위한 소송 비용에는 15만에서 30만 페소, 하나 약 325만에서 705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는 필리핀의 월 평균 임금의 약 16배에 달한다. 자, 이거는 그냥 이혼을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물론 이 말이 맞습니다. 결혼을 쉽게 하고 이혼을 쉽게 하고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서로 다르게 살던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을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했겠죠, 다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다 좋은 마음으로 좋은 감정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좀 안타깝게 서로를 위해서 아니면 나머지를 위해서 헤어지는 게 옳은 경우도 있습니다. 막 가족 폭력이 심하고 집안이 엉망이야.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그런 거를 굳이 멱살 잡고 이혼 안 하고 간다고 해서 그 가정이 평탄하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이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창과 방패처럼 양면성이 굉장히 강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를 그냥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야 무조건 안 돼라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좀 남성 우월주의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요즘에 좀 의식이 바뀌어서 필리핀에서도 조금 결혼들을 빨리들 하시나? 우리나라 같으면은 요즘에 취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출산이랑 막 이런 게 문제가 심각한 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자의 입장이라서 뭐 남자랑 다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딸이 있다면 딸에게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내 밑에 세대한테는 솔직히 안 해도 된다고 말하고 싶기는 합니다. 굳이.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적인 전면적으로 봤을 때 여자가 아직도 많이 펼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집안에서도 남아있는 것도 아직은 꽤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세대까지는 이런 게 좀 많이 남아있을 거고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습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계속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나라에서는 어찌됐든 좀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무조건 반대를 한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 좋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여자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저는 한번 살짝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감사함을 느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당신 겁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삽살여우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